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그4j2 상세하게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자동으로 자시 인식해주는 요 모니터 인터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이제 체인소라고 해서 여기 뭐 사슬톱, 동력 사슬톱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어,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어쨌든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이 로그를 딴 데로 보내는 게 이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애드버타이저를 이용해서 뭔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전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뭐 ELK, 파일빈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로 보내는 거지 이렇게 멀티캐스트로서는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저는 스테이터스하고 모니터 인터벌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더 많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애드버타이저 그다음에 뭐 모니터 인터벌 아까 봤죠. 그다음에 네임 스테이터스 아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게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읽어 보시면은 그냥 딱히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짤 때는 그냥 디폴트 값 혹은 그냥 설정 안 된 태로 하면 되겠다. 요 스테이터스하고 모니터 인터벌 요것만 이제 사실은 좀 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상세하게 읽어보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자, 밑에는 더 내려가서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은 log4j2.xml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ML 형식이죠. 그런데 제이슨으로 할 수 있어요. 제이슨. 그래서 보면은 제이슨 내용을 보면은 컨피규레이션 밑에 보면은 스테이터스는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어펜더에 콘솔 어펜더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또 로고에 또 이제 로고가 있고 어펜더 레퍼런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요 XML 요 모양을 그대로 그냥 제이슨으로 바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이슨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렇게 제이슨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야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밑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어펜더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로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은 자 그리고 프로퍼티즈 이게 보면은 스프링도 보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그런 포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이제 뭐뭐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프로퍼티즈 요 포맷으로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글링을 한다든지 뭐 여기도 그리고 여기 샘플 어떤 컨피그도 보면 대부분 다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그냥 XML로 만드는 거를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필터 실제 큰 구조가 어떤 크게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이 컨피규레이션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즈라고 해서 그냥 자주 사용하는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걔를 이제 딴 데서 계속 사용하면 되잖아요. 우리 보통 자바 프로그램 할 때 그렇듯이 이렇게 프로퍼티즈에다가 이제 요 프로퍼티 이렇게 보면 이제 파일 네임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요 파일 네임이 이제 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읽으면 되겠죠. 요렇게 달러 해주고 여기 중괄로 어이구 이렇게 달러 해준 다음에 중괄로에다가 그 변수명 만들어놨는 거 걔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작게 해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달러 해주고 해주면은 이제 읽어드릴 이제 처음에 구동이 될 때 요 스트링이 요쪽으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일반적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퍼티즈에다가 이제 프로퍼티 여러 개 놔두고 싶으면은 이거를 계속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펜더에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콘솔 어펜더는 이제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그냥 화면이죠.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하는 것이 이제 콘솔 어펜더가 되는 것이고요. 콘솔 어펜더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요 이름이 실제 로고에서 보면 로고에서 이제 어펜더를 이게 매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때 어펜더 레퍼런스에다가 이 REF 뒤쪽에 붙는 게 이게 이제 네임이에요. 여기 std 아웃이 보면은 요거죠. 요 이름 요거예요. 여기 만약에 여기 AAA 했다 하시면은 그리고 요 로고를 쓰고 싶다 하면은 로그에서는 여기다가 AAA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펜더에는 이제 콘솔 어펜더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dout이라고 하는 요 콘솔 어펜더는 요 패턴으로 이제 찍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플로우라고 하는 요 콘솔 어펜더는 패턴이 이제 조금 다르죠, 아까랑. 그래서 어쨌든 요런 패턴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 해서 이제 뭐 필터 말 그대로 필터예요. 그냥 스프링에 있는 그 필터 같이 이제 뭔가 모든 거 다 프린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필터가 이제 이 어펜더에는 이제 필터가 있네요. 자, 그리고 파일 어펜더가 있습니다. 파일 어펜더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일 뭐 로그.xm 로그.txt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로그형 파일에다가 이제 그 로그를 계속 어펜드 해주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어펜더도 똑같이 이제 패턴이 필요하겠죠. 어떤 모양으로 이제 메시지 프린트 해주는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펜더에다가 이렇게 콘솔 어펜더, 파일 어펜더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고즈에다가 이제 로고를 만들어 줍니다. 로고. 이 로고는 이제 요 로고 네임은 요거죠. 여기서는 이 로고는 지금 레벨이 디버그, 그러니까 디버그 이상부터 다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펜더는 여기 stdout이라고 하는 어펜더, 그러니까 요 이름의 로고들은 요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요 이름의 로고는 어디 있나요? 요 어펜더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루트 로고는 이제 그거 이외의 모든 것들, 싹 다 모든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스 레벨이고 트레이스 이상으로 다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고, stdout이라고 하는 어펜더를 사용하고 있다. 요 뜻입니다. 자, 프로퍼티 이제 이거는 뭐 치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 나오네. 자, 치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로퍼티즈에 있는 여기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구동 시점에 요 뒤에 있는 요 스트링이 여기로 이렇게 쏙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네임이라는 것은 요 스트링이다 이렇게 그냥 스태틱하게 이렇게 매핑을 이렇게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스레드 로컬, 그러니까 MDC죠. MDC에 있는 값을 이렇게 동적으로 읽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이렇게 찍고 싶다. 여기서 혹은 이제 뭐 현재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환경 변수, OS 환경 변수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읽어서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주로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시스템 프로퍼티는 이제 그 JVM 그 실행 그 파라메타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문자 D에다가 적어주는 그 시스템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env는 이제 OS 환경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OS 환경 변수를 이용할 것이면은 이렇게 달러에다가 그냥 env 하고 이렇게 콜론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ys 콜론 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밸류, 그러니까 그 변수가 있으면은 그걸 읽는데 그 값이 없다 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냥 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콜론 뒤에 또 콜론 뒤에다가 콜론 마이너스 적어주면은 이제 이게 디폴트 값이구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마이너스 해주고 디폴트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프로퍼티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프로퍼티즈에다가 프로퍼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어펜더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프로퍼티를 사용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스템 프로퍼티에서, 그러니까 자바 시스템 프로퍼티에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읽어가지고서 이제 여기다가 그 시스템 프로퍼티는 파일 네임을 읽어서 이 로그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무시기 파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게 만약 그게 없다 치면은, 만약 이거 해주면 이제 디폴트 값이죠. 뒤에 있는 디폴트.log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시스템 프로퍼티에 파일 네임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아마도 로그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디폴트.log라고 하는 것이 파일로 떨궈주겠죠. 그리고 이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 로고가 필요하니까, 파일 어펜더가 필요하니까 파일에다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어펜더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달러 써서 이제 이렇게 매핑 시켜줍니다. 그리고 패턴은 이제 뭐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루트 로고에서 이제 걔를 써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파일. 자, 이 파일은 요거예요. 요 이름하고 지금 요게 똑같은 겁니다. 해서 재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트레이스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면은 로그스 밑에 지금 디폴트.로그에다가 지금 로그 파일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딱히 자바 시스템 프로퍼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vm 옵션에다가 -d 파일 네임은 로그.로그 이렇게 해볼게요. 로그.로그라고 하는 요 파일 시스템 프로퍼티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디폴트.로그가 아니고 여기 이제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딴 파일이 생기겠죠. 리프레시를 한번 다시 해주면은 로그.로그 여기다가 생기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로그스 밑에 로그.로그라고도 여기다 생기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게 값이 로그.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스 밑에 로그.로그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